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서울 미아동 흉기 난동 살인범 김성진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마트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러 나온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피해자분께요.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고 정신적 상처를 받은 유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또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니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는 선고하기 어려운 양형 고려 사항들이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기간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와 자극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이 금지되고 매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한 검찰보다 법원이 양형을 낮춰 선고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에 이어 경기 동두천 아파트에서도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에서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비슷한 화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충전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 충전하는 게 화재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방 내부에는 불길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용 배터리는 폭발 충격에 형태를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쳤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배터리는 한 번 폭발하면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폭발력이 매우 큽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여전히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도 배터리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4층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조사에 나선 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발화점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딴 배터리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는 총 678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 시 충전해두고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계속 꽂아놨다가 과충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정해서 충전을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대비하실 수 있다. 또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출입구나 복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근무 이후 우울증을 앓아온 30대 소방관이 실종된 지 9일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A씨는 지난 10일 이곳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안양집에서 나온 지 11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사라진 소방관의 휴대전화 역시 차에서 1km 떨어진 이곳 하천변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동원됐던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해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다는 것만 해도 힘들어한다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 진료 당시 추가 상담이 이뤄졌는데 이때 6개월 정도 병원을 다니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며 다만 당시 A씨가 괜찮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실종 당일부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A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국민 연대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연대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디 주변을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보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상처 입으시는 우리의 영웅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는 소방관은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